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게코의 마켓캡 2.7% 상승해서 비트코인이 31,339불이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은 상승과 하락, 횡보를 거쳐서 29,000불대를 탈출하고 31,000에서 33,000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33,000불에서는 하락을 점치고 25,000불, 26,000불에서는 상승을 하는 극도의 변동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 말은 이렇게 하락을 했다면 상승을 할 것이고 상승을 했다면 하락을 할 것이다.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춰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022년 다보스에 관한 CNBC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 업계의 최고 기업 중 두 곳이 업계 전반에 걸쳐 가격이 하락한 후 인수 대상을 찾기 위해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플과 FTX는 모두 최근 시장 붕괴를 성장을 주도하는 구매 기회로 사용하여 좋은 인수 대상을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가 인수에 현금을 쏟아부을 만큼 충분히 크고 자본이 풍부해졌다는 신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FTX US의 브렛 해리슨 사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자본과 현금 측면에서 매우 좋은 위치에 있고 잠재적인 인수합병 기회를 위해 시장을 둘러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리슨은 FTX가 더 많은 사용자와 규제 라이센스를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인수회사를 찾고 싶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랩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 포럼 행사를 방문하는 동안 회사의 성장 기회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크립토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인수 합병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다보스와의 인터뷰에서 블록체인 산업에서 M&A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2021년 하반기와 2021년 1분기 동안 암호화폐 공간에서 많은 인수합병이 있었는데요. 2022년 인수합병을 정리해 본다면은 1월 코인베이스에서 페어엑스 거래소를 인수한 것으로부터 오픈시가 같은 달에 디아르마 랩을 인수했고 2월에 이더리움 소프트웨어 회사인 컨센시스는 마이크립토 지갑을 인수를 발표했습니다. 3월에는 투자회사 퍼블릭이 디지털 수집품 NFT 기술 스타트업 오티스 인수를 발표했고 4월은 결제 및 쇼핑 네트워크인 볼트가 와이어를 15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말 후오비 글로벌은 중남미 암호화폐 거래소 비텍스를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작은 인수, 큰 인수가 특히 작년, 올해 굉장히 많았고 FTX, 샘 뱅크만은 M&A 거래에서 수십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다보스에서 암호화폐 성장의 여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다양한 틈새 시장을 리플은 계속적 찾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뉴욕 법무부 장관 레티시아 제임스는 암호화폐가 투자자들에게 이익보다는 더 큰 고통을 안겨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에게 경고하며 시총에서 수천억 달러가 날아간 후 지난달 시장 붕괴 이후 암호화폐는 아직 정립되지 못하고 극도로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가격 변동과 사기, 도난, 보안 문제 및 투기 거품에 모두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재정적 위험을 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투자자들은 위험한 암호화폐 투자로 인해 계속해서 수십억 달러를 잃고 있고 평판 좋은 거래 플랫폼으로 알려진 가상통화조차도 여전히 충돌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눈 깜짝할 사이에 수십억 달러를 잃을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너무 자주 투자자들에게 이익보다는 고통을 주고 있고 뉴요커들이 어렵게 번 돈을 행운보다는 더 큰 불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투자에 신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위험 요소에는 나스닥이나 뉴욕 증권거래소와 달리 연방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점이 적절한 감독이 되지 아니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산의 특성으로 인해 100%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할 때 원하는 시기에 투자를 청산할 수 없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위기가 닥치면 거래 플랫폼이 거래를 중단하거나 기술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자산에 접근할 수 없게 되며 숨겨진 거래 수수료와 거래소가 투자자의 추가 위험 요소를 고객의 이익보다 투자 자체를 우선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보다 이렇게 안 좋은 소식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바닥이 가까워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의 설립자 캐시 우드는 인더노 인터뷰에서 온체인 매트릭스 지표들이 비트코인이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측정 기준에 따르면 단기 보유자들이 더 이상 매도 포지션이 없다는 것은 바닥에 가깝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며 장기 보유자는 65.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서 비트코인을 최소 1년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강력한 보유자들이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바닥을 나타내는 신호로 보고 있고 온체인 매트릭스 외에도 비트코인 선물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변동성을 예상하며 단기간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알 수 없지만 비트코인의 변동성 다음으로 중요한 사항들이 될 지표들을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테라 루나의 붕괴 이후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이유는 테라 사건은 규제 기간이 앞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규제할 이유가 생겼다는 점에서 암호화폐의 대실패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총재는 스위스에서 열린 암호화폐 및 금융 혁신에 관한 회의에서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면 궁극적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를 점점 더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심에서 손실이 널리 퍼졌을 때 손실이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참을 수 없게 되는 또 다른 가능한 한 결과로 나오게 된다면서 일상적으로 투자자들이 뜨거운 시장에 참가하여 평생 저축을 잃기 시작하면 집단 행동에 대한 요구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고 개인의 손실을 사회화하여 개인 투자자들이 전체로 만들려는 요구는 종종 과거 역사에서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사용자가 배상을 요구하고 있고 경험이 많은 디파이 플레이어들조차도 개인 투자자의 보상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지난 몇 주 전에 일어났던 테라 생태계를 우리는 보고 있다고 말하면서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기술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하고 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사건이 발생할 때 대중 요청에 따라 규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이런 규제가 부자가 아니라 사회 전반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